김 부장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2년 이민년의 1월이 밝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다리시던 인텔 12세대 논-K 버전과 보급형 메인보드 시리즈가 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일은 기가바이트의 국내 정식 수입사인 PC 디렉트로부터 i5 12400과 기가바이트 B660M 어로스 프로 AX DDR4를 지원받아 12400의 성능과 특장점 그리고 추천 견적까지 자세하게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박스를 봅시다. 인텔을 상징하는 컬러죠. 전체가 블루로 되어 있는데요. 전 세대와 비교해보면 박스 디자인은 거의 변함이 없는데 짙은 블루와 연한 블루의 위치가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CPU가 더 커졌기 때문에 박스도 이전 11세대보다 더 커졌고요. 사이드에 있는 구멍도 역시 커졌습니다. 박스를 개봉하면 유저 가이드와 함께 CPU만 동봉되었던 K 버전들과는 달리 CPU 쿨러가 번들로 포함되어 있는데요. 번들 쿨러의 디자인이 이번 12세대부터는 변경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변경된 번들 쿨러는 히트싱크와 검투명한 플라스틱 재질의 팬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상부의 팬 하우징에 블루 컬러의 링이 있어 LED가 발광될 줄 기대했지만 쿨러를 직접 보니 동작을 시켜보지 않아도 발광이 되지 않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아쉽네요. LED라도 발광되었다면 이 디자인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했을 텐데 넌 LED라니요. 차라리 이전 11세대 때의 블랙 초코파이 버전이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다행히도 콜드 플레이트는 구리로 되어 쿨링 성능에 대해 조금 안심이 되는데요. CPU 쿨러의 성능은 잠시 후 벤치 때 다시 알아보도록 하죠. 인텔 코어 i5 12400은 10나노 공정으로 만들어졌으며 6코어 12스레드 구성으로 2코어가 없어 6 플러스 4코어 16스레드로 설계된 12600K, KF와 같은 하이브리드형 CPU가 아닙니다. 베이스 클럭은 2.5GHz이며 18MB의 캐시로 11400 대비 6MB가 더 커졌습니다. 올코어 부스트 최대 4GHz이며 싱글코어 부스트는 최대 4.4GHz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TDP는 65W이며 MTP는 117W입니다. 베이스 클럭이 3.7GHz였던 12600K, KF와 달리 2.5GHz라서 성능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건 사실인데요. 벤치 테스트를 해서 12400의 실성능을 얼른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먼저 테스트 스펙을 볼까요? 테스트 스펙은 다음과 같고요. 비교 대상으로 AMD Ryzen 5 5600X로 시스템을 구성하여 동일한 시스템에서 테스트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CPU의 성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시네벤치 R23 결과를 볼까요? 12400 멀티코어 12033점, 싱글코어 1555점으로 측정되어 멀티코어 1914점, 싱글코어 1516점으로 측정된 AMD Ryzen 5 5600X보다 높은 성능을 지원함을 알 수 있습니다. 두 시스템 모두 XMP만 실행시키고 테스트한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PBO를 키면 어떨까요? PBO 설정 후 테스트 결과는 멀티코어 11910점, 싱글코어 1516점으로 측정되어 역시 12400이 더 성능이 높게 측정되었습니다. 아마 5600X의 성능이 좋은 CPU 쿨러가 아닌 번들 쿨러를 사용했기 때문에 PBO가 제대로 동작하지 않은 탓도 있을 텐데요. 동일한 조건에서의 테스트 결과에서는 확실하게 12400이 더 강력한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은 3D마크 타임 스파이 테스트 결과입니다. 12400 CPU 스코어 9002점, 그래픽 스코어 8889점, 토탈 8905점을 마크합니다. 5600X의 경우 CPU 스코어 7865점, 그래픽 스코어 8791점, 토탈 8679점, PBO 설정 시 CPU 스코어 8095점, 그래픽 스코어 8791점, 토탈 8638점을 마크. 역시 벤치 테스트 결과에서는 인텔 코어 12세대 i5 12400이 앞서는 결과를 보여주네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12400과 5600X의 게이밍 성능을 비교해 볼까요? 게임은 리그 오브 레전드, 배틀그라운드를 QHD 해상도에서 비교해보고 최신 고사양 게임 배틀필드 2042는 어느 정도 플레이가 가능한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먼저 리그 오브 레전드입니다. 옵션은 풀옵션이고요. 롤이 워낙에 친 AMD 성향의 게임이라 프레임 차이가 꽤 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순간 프레임은 40에서 50프레임까지도 격차가 벌어지기도 하지만 한타 상황에서는 그 격차가 현저히 줄어들어 20프레임 정도의 차이를 보여주네요.
그런데 최저 프레임 방어를 보면 두 CPU 간의 차이가 10프레임 내외로 거의 차이가 없어 두 CPU 간의 가격 차이를 생각해보면 이번 인텔 12세대 코어 i5 12400은 꽤 잘 나온 CPU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배틀그라운드입니다. 워낙에 높은 하드웨어 스펙을 요구하는 게임이라 국민 3테라 옵션으로 설정해서 비교를 했고요. 배그는 친인텔 게임이기 때문에 5600X의 PBU를 설정 후 비교해 보았습니다. 역시나 순간 프레임이나 평균 프레임에서는 거의 비슷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저 프레임을 확인해 보면 인텔 코어 i5 12400이 10프레임 정도 더 높아 더 안정적으로 프레임 방어를 해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배그는 뭐니 해도 최저 프레임 방어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 아시죠? 12400에 RTX 3060 조합이면 144 모니터 사용해도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배틀필드 2042를 테스트해보았습니다. 옵션은 상업으로 했고요. 높은 하드웨어 스펙을 요구하는 게임이기에 12400과 RTX 3060 조합으로도 고사양 게임을 할만한지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결과는 영상에서 보이듯 QHD 해상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렉을 느끼지 못할 만큼 아주 쾌적하게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가요? 요즘 가장 인기가 많은 CPU인 5600X와 비교하여도 i5 12400의 성능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느껴지는데요. 출시 가격대를 보면 12400의 가치가 더 높게 느껴지실 겁니다. 30만원대인 5600X와 달리 20만원대에 출시되었기 때문이죠. 저는 인텔 12세대 논K 버전에서 제일 궁금했던 것 중 하나가 새롭게 바뀐 CPU 쿨러였거든요. 아까 언박싱을 하며 CPU 쿨러를 간단하게 리뷰해 드렸었는데요. LED는 발광되지 않아 아쉽지만 CPU 스프레더와 맞닿아 직접 발열을 흡수하는 콜드 플레이트가 구리로 되어 그나마 안심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벤치를 해서 실성능을 확인해 봅시다. 테스트 스펙은 이전과 같고요. CPU 쿨러만 새롭게 바뀐 번들 쿨러와 요즘 잘 나가는 사제 쿨러, PC 쿨러 팔라딘 400A RGB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이들C입니다. 번들 쿨러 평균 27도, 최고 31도, 팔라딘 400 평균 22도, 최고 27도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아이들C에도 사제 쿨러를 사용할 때가 약 4도에서 5도 정도 낮은 온도를 보여주네요. 이번에는 시네벤치 R23을 10분 동안 동작시켜 CPU에 부하를 주었을 때의 결과값입니다. 번들 쿨러 평균 66도, 최고 70도, 팔라딘 400 평균 46도, 최고 49도로 측정되어 약 20도 정도의 큰 온도차가 나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인텔 번들 쿨러를 사용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는 온도이지만 이왕이면 번들 쿨러보다 디자인도 이쁘고 쿨링 성능도 좋은 사제 쿨러를 하나 추가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네요. 12400의 성능은 어느 정도 검증이 되었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벤치에 사용된 스펙을 근거로 12400과 RTX 3060 조합 가성비 견적을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CPU 쿨러는 아까 쿨링 성능 테스트에서 보았듯이 번들 쿨러보다 압도적으로 성능이 좋고 RGB까지 발광하여 디자인까지 이쁜 PC 쿨러 팔라딘 400A RGB를 선택했습니다. 가격도 3만원대로 아주 저렴한 가성비 제품이죠. 메인보드는 기가바이트의 B660M 어로스 프로 AX DDR4입니다. 구하기도 힘들고 값비싼 DDR5 대신 DDR4를 지원하는 제품이고요. 14페이지의 안정적인 전원부로 설계되어 램 오버클럭도 아주 잘 되며 코어 i7과 같은 고성능 CPU를 장착해서 사용하기에도 충분한 성능을 제공하죠. 직접 램오버를 해보니 아주 손쉽게 3600CL14 램을 4500CL18까지 올릴 수 있었습니다. 15만원대 저렴한 제품들도 있지만 램 오버클럭도 잘 되고 무엇보다 무선 랜이 지원되는 제품이라 별도의 유선 케이블 없이도 인터넷 연결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이 제품을 저는 추천드리겠습니다. 램은 가성비가 아주 좋은 튜닝 램 올로아의 DDR4 3600CL18 블레이드 RGB 블랙 패키지를 장착하였는데요. 보다 강력한 성능을 원하신다면 램 오버클럭을 하시거나 고클럭 램으로 업그레이드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픽 카드는 기가바이트 어로스 지포스 RTX 3060 엘리트입니다. 아직까지도 그래픽카드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현 시점에서는 그나마 고성능 게임을 하기에 성능이나 가격이 모두 적당한 제품이 바로 RTX 3060인데요. 성능은 아까 벤치로 확인하셨을 테니 참고해 주시고요. 그보다 더 강력한 성능을 원하시는 분들은 RTX 3060 Ti나 3070 Ti로 업그레이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SSD는 병행 수입 제품이지만 AS가 2년이나 지원되고 가격이 저렴하며 성능이 가장 높아 가성비 제품으로 인기가 높은 삼성전자 PM9A1 512기가입니다. 역시 더 큰 저장 공간을 원하신다면 변경하시면 됩니다. 케이스는 전면 3개, 상단 2개, 후면 1개 등 총 6개의 120mm ARGB 펜을 기본으로 제공하고도 가격은 3만원대에 판매 중인 가성비 케이스, 대양 케이스 미 넘버 11 메쉬 강화 유리를 선택했습니다. 디자인부터 쿨링 성능까지 완벽한 제품이죠. 파워는 추후 그래픽카드 업그레이드 등을 고려하여 쿨러마스터 MWE750 브론즈 V2를 선택했습니다. 750W 80 플러스 브론즈 파워가 61,000원이면 가성비가 아니라 갓성비가 맞습니다. 이렇게 구성한 12,400 추천 견적의 가격은 공인비 포함 카드, 현금 동일가 185만원입니다. 영재컴퓨터 홈페이지에서 구매 가능하고요. 구매해주시는 분들 중 선착순 3분에게는 기가바이트 그래픽카드 지지대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장패드는 모든 분들께 증정해 드리겠습니다. 구매 링크는 고정 댓글에 남겨놓겠습니다. 그래픽카드 재고가 부족해 많은 수량을 준비하지는 못했지만 타 브랜드의 그래픽카드라도 구성하여 최대한 구매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11세대까지 인텔이 그나마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코어 i3나 i5 시리즈의 성능과 가격이 합리적이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인텔 코어 i5의 성능은 유저들을 만족시키기에 충분하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은 새롭게 출시된 인텔 코어 12세대를 선택하실 건가요? 아니면 AMD Ryzen 5 5600X를 선택하실 건가요? 궁금합니다.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는 분들 중 5분을 뽑아 영재컴퓨터의 굿즈 용산 모자를 증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